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시스코 CSS 이강입니다. 오늘은 이 시스코 SD-WAN 시작하기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6월에는 저희가 총 두 차례 SD-WAN 세션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SD-WAN을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SD-WAN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세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Secure Automated WAN 관련된 이 템플릿 그리고 폴리시 관련되어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스코 Automated WAN이라는 것은 저희 SD-WAN에서 말하는 세 개 유즈 케이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즈 케이스가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SD-WAN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그 중에 유즈 케이스 중 하나인 이 시스코 이 Secure Automated WAN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션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패널리스트 분들로 김청덕 프로, 가순학 프로, 김지영 프로, 심준다 프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손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Q&A 창을 통해서 이 질문을 직접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제가 세션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질문을 제때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실 때에는 여기에서 질문 대상을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저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세션 안내는 여기까지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atx_korean 골뱅이 cisco.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세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SD-WAN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활용 사례라고 하는 저희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SD-WAN에서 말하는 유스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점을 얻어가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구축에 관련된 가이드, 그리고 구축에 관련된 리소스도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SD-WAN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전반적인 SD-WAN 오버뷰를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SD-WAN 아키텍처 그리고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SD-WAN이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리소스 그리고 넥스트 스텝인데요.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드릴 테지만 이 매니저 G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도입을 하면서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때 어떤 이 유스 케이스를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 섹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SD-WAN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SD-WAN 리브랜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시스코 SD-WAN이 최근에 이 카탈리스트 SD-WAN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컴포넌트들도 이름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코 SD-WAN이 이제는 시스코 카탈리스트 SD-WAN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 중에서 vManage가 이제는 SD-WAN 매니저 쉽게 말하면 매니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스마트 컨트롤러가 이제는 컨트롤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v본드가 밸리데이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의 이름과 비교해서 이제는 약간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브랜딩이 된 것만큼 오늘 시간부터는 이 새로운 이름으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SD-WAN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활용 사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현재 SD-WAN에서
내노 활용 사례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오토메이티드 밴, 시큐어 오토메이티드 밴, 그리고 시큐어 DIA,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커넥티비티가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Secure Automated WAN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 WAN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또 자동화로 운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IA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DIA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인터넷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스 케이스에서는 이 DIA를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인데요. 여러분들은 많은 이 클라우드 뭐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때 어떻게 좀 더 향상된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받아가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각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Secure Automated WA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유즈 케이스인 것만큼 저희 전반적인 카탈리스트 SD-WAN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활용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유즈 케이스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보안, 그리고 하나는 자동화가 될 텐데요. 사실 이 기존의 외에는 약간 복잡하고 수동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많이 취약한 이런 보안 위협에 취약한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스코 카탈리스트 SD-WAN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 자체를 많이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 기반의 어떤 중앙 집중식 관리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를 통해서 네트워크 설정과 배포를 자동화하고 또 휴먼 에러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이런 이점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정책 기반의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책 기반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즉 저희 매니저에서 일관된 정책을 적용을 하여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이런 보안과 성능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 장비 구성과 이 운영을 자동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 휴먼 에러를 많이 줄이고 또 운영 비용까지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현장에 가서 내가 컨피그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매니저를 통해서 모두 자동화로 현장에 가지 않고 이 매니저 GUI를 통해서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컨피그뿐만 아니라 장비의 온보딩도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장비 온보딩 같은 경우에는 GTP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P를 통해서 이제는 지점 사이트에서는 단순한 전원 연결만으로도 이제 라우터 장비를 빠르고 쉽게 이 SD-WAN 패브릭에 온보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동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 어떤 기능을 지원하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저희 SD-WAN 패브릭에 들어오는 장비는 모두 이제 인증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거친 장비들만이 나의 SD-WAN 패브릭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트래픽도 모두 안전하게 전송을 하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컨트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 OMP를 통해서 저희가 라우팅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런 OMP를 모두 DTLS, TLS 터널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 IPsec 터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전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유즈 케이스가 될 텐데요. Secure Direct 인터넷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외행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트래픽을 중앙 집중식으로 많이 라우팅을 하여서 약간 성능 저하라거나 또 보안 위험을 처리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점차 저희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따라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DI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DIA, Direct Internet Access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점 사용자, 그리고 게스트, 그리고 또 IoT 장비라든가
이런 트래픽들을 직접 로컬 회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 SD-WAN에서는 이런 지점 또는 리모트 사이트에서 직접 인터넷 접속을 더 안전하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이 저희 이 헤드쿼터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가 아닌 직접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어서 이 성능과 또 사용자 경험까지 모두 향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I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보안 관련된 기능들을 데이터 센터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인터넷에 액세스할 때는 보안을 어떻게 좀 더 실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시스코 SD-WAN에서는 이 iOS XE 기반의 SD-WAN 라우터에서 내장된 기능을 통해서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보안 기능이 iOS XE 라우터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파이어워 그리고 IPS, AMP, DNS 보안, URL 필터링 이런 기능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점을 얻어가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성능에 대한 향상이 되겠습니다.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지연 시간을 줄이고 또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내장된 보안 기능을 통해서 강화된 보안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접속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될 텐데요.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 백홀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 커넥티비티인데요. 일단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점차 여러분들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활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전송 회로를 통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또 아야스, 사스와 같은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코는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멀티 클라우드 접속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이제는 SD-WAN이란 어떤 것인지, 아키텍처 솔루션 전반적인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SD-WAN 솔루션 오버뷰인데요. 전반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SD-WAN 솔루션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플랜이 될 텐데요. 이 데이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WAN 엣지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각각의 사이트에 있는 라우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의 통신은 실제 데이터 통신은 이 라우터들 사이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플레인에서의 통신은 IPsec 터널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트롤 플레인인데요. 이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컨트롤러라는 장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비스마트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WAN 솔루션에서 라우팅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제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엣지 장비와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OM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피어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OMP라고 하는 것은 저희 SD-WAN에 특화된 하나의 프로토콜, 컨트롤 플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MP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라우팅 정보를 디스트리뷰션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매니지먼트 플랜인데요. 이제는 매니저라고 부르는 이 구성 요소, 이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만약에 도입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설정이나 어떤 변경 작업을 모두 단일한 인터페이스인 단일한 GUI인 매니저 GUI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배포를 하고 또 트러블 슈팅 그리고 또 이 모니터링 모두 진행하는 하나의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은 저희 웹 UI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랜인데요. 전에는 V번드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밸리데이터라고 바뀌었는데요. 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인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랜은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지점 사이트에 신규로 온보딩을 하는 장비가 있다고 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엣지 라우터가 새로 처음 SD-WAN 패브릭에 가입을 할 때 모두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을 거쳐야만이 엣지 라우터 장비들에게 네가 연결을 해야 할 다른 컴포넌트, 즉 매니저, 컨트롤러는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거친 장비들만이 SD-WAN 패브릭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컴포넌트들 사이에 이런 연결을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저희 모든 설정은 매니저에서 매니저 GUI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설정들은 모두 이 컨트롤러 장비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설정이라거나 아니면은 폴리시를 디스트리뷰션 하는 장비는 이 컨트롤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장비들이 이런 설정들을 모두 엣지 라우터에 내려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여기에서 한 대 장비가 새로 SD-WAN 패브릭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인증을 거쳐야만이 이 컨트롤러들과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SD-WAN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제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밸리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밸리데이터는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준비 사항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준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PNP 포털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시스코닷컴에 접속을 하여서 PNP 포털에 접속하신 다음 스마트 어카운트 아니면 또 버추얼 어카운트를 모두 이 어소시에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DHCP 설정이 이 엣지 라우터에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DNS를 리solve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DHCP라거나 DNS는 사실 이 라우터에 이미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준비 단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런 이 실제 단계별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엣지 장비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맨 처음에 하는 역할이 이제 DNS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DNS 쿼리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쿼리를 보내는 주소가 iOS XE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device helper.cisco.com이 되겠고 또 예전에 저희 이 웹텔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gtp.webtel라.com으로 DNS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게 되면은 이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밸리데이터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코의 GTP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여러분들의 장비를 하나의 통일되게 관리를 하는 하나의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증을 거쳐야만이 이제 이 엣지 라우터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네가 연결해야 할 장비들은 어떤 것이다. 네가 연결해야 할 밸리데이터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DNS 업데이트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엣지 라우터는 이제 자기가 연결을 해야 될 컨트롤러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니셜 컨피그레이션, 이니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리번드, 그리고 밸리데이터 컨트롤러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또 다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장비들은 우리 회사의 장비들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나의 환경에 이런 컨트롤러들과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거친 다음에
인증을 모두 거쳐서 이제 확인된 장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매니저에서 설정을 했던 컨피그레이션들을 이 엣지 라우터에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엣지 라우터에 전원을 연결을 하고 매니저에서 이런 템플릿이나 또 폴리시를 통해서 사전에 장비 설정을 모두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과정은 GTP를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매니지먼트 플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플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뭐 기능 또 특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저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의 웹 UI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 0, 데이 1, 데이 2 모든 오퍼레이션을 이 하나의 GUI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centralized provisioning을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D-WAN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모든 사이트의 엣지 라우터 장비를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SD-WAN 환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이슈들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컨트롤 플랜인데요. 이 컨트롤 플랜은 이제 패브릭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역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장비가 한 대가 있고 그리고 엣지 라우터 장비가 두 대가 있죠. 그리고 두 대 라우터 장비 사이에서는 인터넷 터널, 인터넷 회선 그리고 MPLS 회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이 통신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엣지 라우터 장비와 컨트롤러 사이에 TLS 터널을 일단 이 커넥션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OMP 업데이트를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라우팅 정보 업데이트는 이 엣지 라우터 장비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OMP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MP 업데이트를 받은 다음 두 엣지 라우터 장비 사이에서는 이 IPsec 터널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랜의 이런 트래픽들은 IPsec 터널을 통해서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sec 터널 내부에서는 라우팅 프로토콜 내부에서는 또 BFD를 통해서 이 터널의 헬스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랜 쪽에서 저희 사이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사이트에서 만약에 이제 랜 쪽에서는 BGP, OSPF 이런 프로토콜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라우팅 정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WAN 엣지 쪽에서 리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OMP 업데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OMP 업데이트로 바뀌어서 이제 vSmart로 보내지게 되죠. 이 OMP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reachability 정보, 여기에서 IP 서브넷이 포함되고 또 Tlog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이 Tlog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쉽게 이해하시면은 저희 라우터 장비 넥스트 홉 정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 인크립션 암호화 키, 인크립션 키가 포함되고 또 폴리시 정보, 만약에 데이터 폴리시 그리고 또 컨트롤 폴리시를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폴리시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OMP 업데이트 정보를 통해서 이 미스마트의 컨트롤러에 보내지게 되면은 이 컨트롤러는 다른 엣지 라우터 장비로 이런 OMP 업데이트를 보내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이제 커넥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다른 VPN에서 다른 서브넷이 들어왔었다고 했을 때는 또 OMP 업데이트를 통해서 상대 장비에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이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랜이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장비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관련된 역할만 하게 되고 모든 실제 데이터 트래픽은 엣지 라우터 장비 사이에서만 발생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데이터 플랜에서 실제 트래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트래픽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OMP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엣지 라우터 장비와 컨트롤러 사이에서는 이 OMP를 통해서 라우팅 정보를 교환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우팅 정보가 교환된 것을 통해서 데이터 플랜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플랜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각각의 엣지 라우터 장비들은 자신만의 이 라우팅 정보,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컬 루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되는 정보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local prefix, 즉, 이 하나의 이 엣지 라우터가 나오는 것은 사실 하나의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 내부에서는 뭐 OSPF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BGP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로컬 프리픽스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 T록 정보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 T록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쉽게 이해하시면은 이 엣지 라우터 장비의 넥스트 헙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T록 정보를 통해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로컬 루트들을 이제 WAN 엣지 장비에서 먼저 vSmart로 컨트롤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MP 업데이트를 통해서 컨트롤러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이 엣지 라우터들이 모두 자신의 이 로컬 루트를 컨트롤러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모두 컨트롤러에 집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러는 이 라우터들의 모든 라우팅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라우터에서 이제 넥스트 홉 정보를 확인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 1번 엣지가 연결해야 되는 장비는 2번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BGP의 루트 RR처럼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 풀메시가 형성이 되는데요. 즉, 라우터와 라우터 장비에서 이제 디폴트로는 모두 이 터널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풀메시가 연결이 되었고 저희가 이 폴리시를 통해서 또 허브앤스포크 아니면은 파셜 메시 이런 것 이렇게 저희가 토폴로지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은 여기에서 이 OMP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컨트롤러는 BGP의 RR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축을 하고 계획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보신다고 하면은 이 지금 사용하는 환경에서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모두 이제 도입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 구축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먼저 첫 번째로 라이센스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트래티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는데 이 이센셜스 라이센스로 구입을 할지 아니면 어드밴티지로 구입을 할지 추후에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를 물리 장비로 사용할지 아니면은 가상화 장비로 사용할지 또 물리 장비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터널, 오버레이 터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장비 템플릿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 트래픽 폴리시는 어떻게 구성을 할지 모두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고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좀 더 쉽게 SD-WAN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D-WAN에서 라이센스는 저희 다른 시스코 솔루션과 비슷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좀 더 고급적인 기능들이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Essentials 라이센스 같은 경우 이 카탈리스트 SD-WAN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어드밴티지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Essentials 라이센스 기능에 더해서 좀 더 향상된 보안과 이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OS XE 장비에 내장된 방화벽이라든가 URL 필터링, IPS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프리미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기능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스코 뭐 암브렐라와 통합이라거나 아니면은 대규모 환경 또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경에서는 이 프리미어 라이센스를 고려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센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구별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oftware.cisco.com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기존에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oftware.cisco.com에서 저희 장비들이 소프트웨어라거나 아니면 스마트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WAN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software.cisco.com 이 소프트웨어 센트럴 포털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이 장비들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또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를 여기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러를 도입을 하실 때 이 이 사이트에서 이제 모두 설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 또 엣지 장비 자동화된 온보딩을 위해서 이 PNP 포트를 방문을 하셔서 장비 정보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도입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이제 도입을 완료하신 다음 또 아니면 또 도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이 SD-WAN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통해서 장비의 어떤 구성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라우터 장비에 어태치가 되는 이런 컨피그레이션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비 템플릿에는 이 디바이스 템플릿 그리고 피처 템플릿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템플릿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피처 템플릿에서 이 변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변수가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글로벌, 그리고 디바이스 스페시픽, 그리고 디폴트 이 세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작성을 함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이 이제 똑같은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현대 장비마다 매개 장비마다 다르게 이제 변수를 설정하실 때 이 디바이스 스페시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설정 값도 넣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시스코 템플릿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실 때 만약에 글로벌에서 설정하는 값이라고 하면은 이 OSPF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이 OSPF 도메인에 있는 장비들은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 글로벌 변수 값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장비들이 모두 똑같은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라우터 아이디, OSPF의 라우터 아이디를 디폴트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룩백 IP 인터페이스의 아이디라던가 아니면은 이 물리 인터페이스의 이 IP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장비마다 사용하고 있는 OSPF 인터페이스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디바이스 스페시픽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장비에 적용을 할 때 다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마다 따로 이 템플릿을 구성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템플릿을 여러 대 장비에서 중복되게 반복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량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휴먼 에러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폴리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이 SD-WAN에서 어떤 트래픽에 대한 변경 아니면 전반적인 구성, 토폴로지에 대한 변경을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centralized 그리고 오른쪽에 localized. 이 centralized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전반적인 SDN 패브릭에 영향을 주는 폴리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ocalized policy 같은 경우에는 한 대의 장비에 영향을 주는 폴리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centralized policy에 포함되는 policy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토폴로지에 대한 변경 그리고 VPN 멤버십 변경 이런 것들이 centralized policy에 속하게 되겠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 전반적인 트래픽의 어떤 흐름을 영향해주는 이런 이런 폴리시들도 모두 센트럴라이즈 폴리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 장비에 영향을 주는 폴리시는 센트럴라이즈드 폴리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 일단 저희가 VPN에 관련되어서 SD-WAN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VPN마다 다르게 이 토폴로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사용자 네트워크를 VPN 10으로 하고 또 이 게스트 네트워크를 VPN 20으로 했다고 했을 때 사용자들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풀메시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게스트는 이 인터넷에만 접속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토폴로지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로컬라이즈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장비에 영향을 주는 폴리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QoS 아니면 ACL 이런 것들은 모두 한 대 장비에 적용되는 폴리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련된 폴리시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폴리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트럴라이즈 폴리시 같은 경우 저희가 매니저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넷컨프를 통해서 이 컨트롤러에 먼저 내려주게 되고 컨트롤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엣지 장비에 내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로컬라이즈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장비에 영향을 주는 폴리시이기 때문에 이 장비 템플릿 형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매니저를 통해서 엣지 장비로 직접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장비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폴리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폴리시에 관련된 활용 사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DN에서는 이 폴리시를 가지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고 또 보안을 강화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몇 가지 활용 사례 중에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이 리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서비스 인서션 같은 경우에는 보안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정 트래픽이 보안 장비를 통과하도록 하는 정책을 설정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를 차단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중앙 이 파이어웍 방화벽으로 라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NAT를 통한 DIA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점 사이트에 인터넷을 접속을 할 때 이제 본사 데이터 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보내서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활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트를 통해서 이제 내부에 프라이빗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변경을 하여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장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ERP라거나 CRM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런 트래픽들을 최상의 경로로 라우팅하여서 성능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애플리케이션들은 지연과 또 패킷 손실이 적은 경로를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Localized Policy 중에서 예를 들어 봤는데요. QoS 폴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이 QoS 폴리시를 통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은 보이스 오브 IP의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여서 네트워크가 약간 혼잡한 상황에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은 파일 다운로드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낮은 순위로 처리를 하도록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안 관련된 기능들이 될 텐데요. 앞서서 이 iOS XE 장비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에 리스트에 있는 보안 기능들을 한번 쭉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월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인정을 하는 방어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경계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PS 기능인데요. 이 iOS XE 장비에 내장된 IPS IDS 기능은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RL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여서 보안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D-WAN에서는 이 카테고리 기반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DNS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을 차단을 하고 또 안전한 DNS 쿼리를 보장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R TLS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트래픽의 안전을 보장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를 방어하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여서 이제 감염된 파일을 신속하게 격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S XE 라우터에 인티그레이티드 된 이런 시큐리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서 네트워크를 보호를 하고 또 저희 기업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유지를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온램프 관련된 기능인데요. 이 클라우드 온램프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역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런 연결성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또 보안을 강화를 하고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언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 가지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언램프 for IaaS, 그리고 클라우드 언램프 for SaaS, 그리고 클라우드 언램프 for 컬로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크게 뭐 다른 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기능을 어떻게 최적화하겠는가, 경로를 최적화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온라인 for Iaa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연결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온라인 for Saa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피스 365, 그리고 또 세일즈포스, 구글 워크플레이스,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이제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하냐고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온램프 for 콜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컬로케이션 시설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연결을 최적화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유스 케이스 그리고 도입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제 데모를 통해서 저희 SD-WAN의 매니저의 UI를 한번 보시고 또 여러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SD-WAN의 매니저 GUI가 될 텐데요. 일단 잠깐 이 페이지를 리프레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랜딩 페이지가 될 텐데요. 이제 vManage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이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는 오버뷰, 모니터 관련된 오버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컨트롤러 상태는 어떤지, 컨트롤러가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웬 엣지 장비가 몇 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각 사이트들의 헬스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한눈에 어떤 사이트에 이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뷰 디테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랜딩 페이지로 와서 이제 터널 헬스 상태도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웬 엣지 장비들의 헬스 상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애플리케이션 헬스 상태도 여기에서 그래프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탑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템플릿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뷰 페이지를 통해서 전반적인 SD-WAN 운영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탑다운을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상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상태 이런 것들은 모두 각각의 탭을 클릭하셔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트워크 전반에 있는 이런 알람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 이 웬 장비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웬 환경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딜 로그도 사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될 텐데요. 이 어딜 로그를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변경을 진행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지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메시지로는 SSH 세션을 오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한 장비는 어떤 것들인지 모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말 그대로 모니터링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왼쪽 메뉴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장비에 대한 변경,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변경, 토포로지 변경을 하실 때는 이 컨피그레이션 탭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뭐 장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디바이스 탭에서는 이제 매니지 장비 리스트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 또 수동으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리스트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보여드릴 부분은 이 템플릿 관련된 부분인데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바이스 템플릿, 피처 템플릿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두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템플릿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템플릿을 한번 예로 든다면은 이제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템플릿, 장비에 대한 템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SD-WAN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장비 모델에 따라서 템플릿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카탈리스트, 카탈리스트 8K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장된 피처 템플릿은 몇 개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디바이스 템플릿마다 사실 피처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피처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각의 하나하나의 장비를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린다면은 먼저 피처 템플릿을 구성을 하실 때는 장비 유형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에서 어떤 기능에 대한 설정을 템플릿화해서 사용할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NTP 관련된 설정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이 시스코 NTP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템플릿 네임을 지정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피처 템플릿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런 피처 템플릿을 디바이스 템플릿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디바이스 템플릿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편집 기능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서 뭐 SNMP 관련된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피처 템플릿에서 만든 템플릿을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었는데요.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create 템플릿을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드는 이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장비 구성을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템플릿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 구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 폴리시에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olicy 같은 경우에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entralized policy 그리고 localized policy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centralized policy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폴로지에 대한 변경 그리고 VPN 멤버십에 대한 변경 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라우팅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dd policy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많은 변경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뭐 토폴로지를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프리픽스 설정, 그리고 VPN 멤버십 설정 이런 것들을 모두 해당 탭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localized policy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대 장비에 관련된 어떤 QoS거나 아니면 라우팅에 관련된 설정 사항들을 localized policy를 통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BGP 관련된 policy, SPF, QoS policy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음 시큐리티 관련된 기능도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OS XE 장비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활용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단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Add Security Policy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활용 사례에 맞는 유스 케이스를 하나 선택하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I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DI 유스 케이스를 선택하셔서 프로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시큐리티 관련된 폴리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파이어월, 그리고 두 번째 IPS, URL 필터링, 그리고 AMP, DNS, TLS, SLS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IPS만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어월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AMP 관련된 부분만 설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다른 부분들을 모두 그냥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이 시큐리티 관련된 폴리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장비 디바이스 템플릿에 가셔서 이제 디바이스 템플릿과 이 시큐리티 폴리시를 바운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주게 되면은 이제 장비로 내려주게 되고 장비에서 이런 시큐리티 폴리시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설정 부분을 보여드린다면은 이제 장비 템플릿으로 다시 넘어와서 에디트를 하신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에서 에디트를 하시고 마지막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폴리시, 어디셔널 템플릿에 폴리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뭐 QoS 폴리시 아니면 OSPF 관련된 폴리시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시큐리티 관련된 폴리시는 여기에서 이제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시큐리티 폴리시가 이제 장비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QoS 폴리시와 로컬라이즈드 폴리시는 디바이스 템플릿을 통해서 내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메뉴에서는 이제 메인테넌스 관련된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관련된 내용은 이 메인테넌스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툴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툴에서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 SSH 터미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니저 GUI를 통해서 SSH 터미널을 사용해서 장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 장비 접속을 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SH 터미널을 통해서 엣지 장비에 접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빠르게 넘어가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템플릿 그리고 이 폴리시에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오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D-WAN 도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이 준비 단계에서 어떤 이 라이센스라거나 아니면 이런 장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컨피그레이션 관련해서 템플릿 그리고 폴리시를 통해서 장비에 어떤 템플릿을 넣을지 어떤 폴리시를 넣을지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플로이 프로비전 단계에서는 이제 모두 매니저 GUI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사실 오늘은 주로 이첫 번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도입을 완료하신 다음에 어떤 유스 케이스를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도입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저희 SD-WAN 도입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여기서 쭉 리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어,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Q&A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다음 세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시작하기라는 토픽으로 여러 가지 SD-WAN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커버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유스 케이스 Secure Automated WAN 관련되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관련되어서 많이 알고 싶다 아니면은 폴리시에 관련되어서 많이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 세션에 참여해 주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따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